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2월 제가 산 책을 소개해드리는 하울 영상, 책 소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바쁘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부산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부산에 갔다 오자마자 다음날에 급체도 하고 장염도 걸리고 그래서 좀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장염이 낫자마자 목이랑 코감기가 같이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 전까진 진짜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고 기침도 심해서 한동안 영상 촬영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져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작해야 될 영상도 많고 기획해 놓은 영상도 많아서 좀 초조한데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하울은 교보문고 바로드림을 이용해서 4권의 책을 샀고요. 제가 얼마 전에 1박 2일로 또 경주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사실 경주를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서점을 들리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독립 서점 중에서 가장 좋았던 서점이었거든요. 그때 그 경주에서 찍었던 영상과 함께 거기서 산 책을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이혁진의 사랑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요새 방영 중인 이제 끝났던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의 원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막 끌렸던 책은 아니었는데 드라마를 한번 제가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원작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장바구니에 넣었었던 책입니다. 책 소개를 좀 보여드리자면 하상수 계장은 옆자리에 안수영 주임을 좋아하지만 둘 사이의 감정은 얽힌 실타래처럼 답답하게 꼬여 있다. 그러던 중 안수영 주임이 청원 경찰인 종현과 호감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치챈 상수는 수영을 향한 마음을 접고 능력 있는 상사 박미경 대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서히 가까워진다. 한편 종현이 연거푸 경찰 시험을 떨어지며 둘 사이에는 미세한 불화의 조짐이 싹트고 상수는 자신을 압도하는 미경에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배경으로 전개가 되어 가고요. 4명의 남녀가 나오는데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사내에서 일어나는 연애 이야기 이런 건데 드라마도 그래요. 근데 사실 사내 연애라는 게 저는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사내 연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지는 않지만 소설이잖아요. 드라마기도 하고 소설이기도 하니까 일단 이 은행이라는 공간이 말없이 존재하는 배경인 동시에 모든 말들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교환 가치를 바탕으로 선택이 이루어지고 선택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은행은 자본주의의 꽃이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환전이 되나는 농담 섞인 표현은 사랑을 원했지만 사랑만 원하는 건 아니었던 주인공들이 보이는 물질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책은 사랑의 감정을 비추는 조명인 동시에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되비추는 하나의 거울이고 들추고 비추고 되비추며 사랑의 지형도가 바뀌듯 사랑의 조건도 바뀌어갑니다. 이 사랑의 이해는 사랑과 사랑을 둘러싼 것들에 대한 가장 물질적인 사랑론이다. 이렇게 책 소개가 나와 있고요. 이 책은 드라마를 제가 이제 거의 완결 났는데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바로 읽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랑에 대한 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내 연애라는 특수한 배경도 있고 특히 은행이라는 이 특수한 배경 이것도 제 흥미를 좀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행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의 그 4명의 이야기들이 각각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해졌던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새로운 번역과 함께 재출간된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전에 민음사에서 이미 예전에 출간이 됐었던 책이잖아요. 유명한 책이라서 다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번에 재번역이 돼서 새롭게 출간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책은 번역에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평이 좀 있더라고요. 읽어야지 하면서 예전 버전 책을 서재에 이렇게 묵혀두고만 있었는데 새로 출간된 이 책을 좀 읽어보고 번역이 어떻게 다른지 전에 책도 같이 읽으면서 비교해보고 살펴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더라고요. 큼지막한 줄거리는 사립학교의 문제야 홀든 콜필드가
퇴학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며칠간의 일들을 담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고 많이들 읽어보셨던 책일 거라서 사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강 워낙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언급됐던 책이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유발 하라리의 단독 사피엔스 양장본 한정판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긴 벽돌책이죠? 벽돌책이에요, 벽돌. 처음 출간됐던 사피엔스 몇 년 전에 조금 읽고 앞부분 좀 읽다가 못 읽겠다 해서 막 탈주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예쁘게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간이 됐더라고요. 이건 못 참지.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 질렀습니다. 이 책도 워낙 여러분들 유명하고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신 그 사피엔스입니다. 사실 이 책도 갑론을박이 좀 많더라고요. 이 작가의 아무래도 주장이 좀 들어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현재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 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는지, 그래서 21세기의 과학 기술이 제기하는 윤리적인 문제 등을 책에 담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앞부분을 어느 정도 읽었을 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큰 발전을 이루게 됐던 첫 번째가 농경의 시작이잖아요. 이 농업혁명이 오히려 수렵 채집 시절보다 더 살아가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좋은 발전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염병이 더 많이 돌고 오히려 사람이 더 빨리 죽고 사람이 더 살아가기 힘들게 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워낙 좀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어서 3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거든요. 그냥 단지 농경의 시작이 모든 사람의 풍요를 가져오고 계급 사회가 생기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주장을 듣고 나서 좀 새로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한정판 에디션에는 유발 하라리의 출간 10년 후 현재 인류의 위기,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서문으로 수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양장본이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유발 하라리의 다른 책 호모데우스도 같이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일단 사피엔스 먼저 읽자 해서 이거부터 먼저 샀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벽돌책을 이번엔 무조건 독파를 목표로 삼고 독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독파를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호모데우스를 같이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책은 알베르 카미입니다. 미눔사의 디 에센셜 시리즈 7번째 책이고요. 이 디 에센셜 시리즈라는 거는 교보문고와 미눔사가 공동 기획해서 작가의 핵심 작품들을 직접 큐레이팅해서 한 권으로 엮은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판이고 오직 교보문고와 여러 독립서점, 동네 서점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알베르 카미는 이방인 시지프시나 특히 페스트로 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이 책에는 이방인, 안과 겉, 결혼, 여름, 그리고 카미의 스웨덴 연설이 차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시리즈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시리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 버지니아 울프와 아니스트 헤밍웨이 편만 가지고 있는데 이 작가들 이제 여러 작가들의 여러 작품들을 한 권으로 엮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 한 쾌 다 끝내고 싶으신 분들 꼭 사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도 있고 여러 작품을 한 번에 다 읽어볼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책이고요. 작가도 다들 유명한 작가, 아시는 작가예요. 조지 오웰, 다자이 오사무, 헤르만 헤세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디 에센셜 시리즈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괜찮은 기획인 것 같아서 저도 꾸준히 읽고 싶어질 때마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권의 책이 남았는데요. 이 책들은 여러분들에게 독립서점 한 곳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월이 되자마자 1박 2일로 경주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경주에서 그 1박 2일 동안 황리단길에만 있었는데 이 서점이 제 최애 서점이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워낙 이미 뭐 유명하고 워낙 핫플인지라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바로 어서어서라는 독립서점입니다. 매번 경주를 갈 때마다 무조건 필수 코스로 이 서점 때문에 뭐 경주 온다 싶을 정도로 조금 과장하자면 좋아하는 서점인데요. 컨셉도 너무 참신해서 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가 독립서점 책방을 여는 게 제 목표인데 여기서 영감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책을 구매하면 이렇게 약봉투처럼 담아주시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운데 테이블 끝에 보시면 스탬프가 있어요. 아, 네. 사람이 많지 않을 때 방문하면 뭐 느긋하게 구경도 가능은 하다는데 인기가 많아서인지 황리단길이 핫플이어서 그런 건지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제 2권의 책을 구매를 했는데 평소 사고 싶었던 책인데 언제 사지 고민하다가 마치 운명처럼 그 서점에서 만났지 뭐예요? 그래서 냉큼 집어왔던 책입니다. 바로 그 프랑스 아주 사강의 패배의 신호와 정희재의 아무튼 잠이라는 책인데요. 먼저 이 패배의 신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패배의 신호는 출판사가 녹색광선이라는 곳입니다. 자신만의 녹색광선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을 만든다.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 말이 좀 멋있더라고요. 프랑스 아주 사강은 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책의 저자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책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 패배의 신호라는 책은 사강의 6번째 책으로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 그 사이에 수많은 연애를 거치고 난 다음이었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이후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사강은 앞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랑과 이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작품 패배의 신호에서는 보다 깊어진 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전작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사랑과 욕망의 장면들이 촘촘하게 표현됨과 동시에 인간이 타인에게 매혹되었을 때 발현되는 심리의 묘사가 작품을 가득 채워진다고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사랑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문장만큼이나 헤어짐의 풍경 또한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체를 가진 작가를 저는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추리소설, 에세이, 비판적인 소설 뭐 이런 로맨스 소설보다는 좀 다른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프랑스 아주 사가는 워낙 문체가 아름답다고도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강의 최고의 작품이라고도 평가를 받더라고요. 사강의 다른 책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드라마로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읽어봐야지 하고 읽어보지 않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기대되기도 하고 특히 이 책이 너무 예쁘잖아요. 어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쁘게 했는지. 예쁜 책 보면 이렇게 사고 싶어지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일단 이뻐요. 이뻐서 샀고요. 이 책 읽어보고 재밌으면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 책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과 이 작품의 작가가 쓴 문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책, 정희재의 아무튼 잠이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시리즈의 53번째 책인데요. 이 아무튼 시리즈가 각자의 작가님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즐겁게 해주었던 요소들, 뭐 원동력, 취향, 뭐 취미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에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출판사 제공 책 소개에 보면 인생은 눕고 싶어하는 시간과 누워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끝났다. 이 소개로 이 책은 끝났다. 찢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 뭐 남들은 제 주변 사람들은 절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 취미이자 특기가 잠이거든요. 저도 잠이 진짜 많고 누워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전 정말로 진심으로 하루에 20시간 누워있을 수 있어요. 진짜. 심지어 허리도 안 아파요. 계속 자고 누워서 있고 그 4시간 동안은 뭐 잠깐 강아지 산책한다던가 뭐 밥을 먹는다던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넉넉 잡아 4시간이라고 치고
20시간 이상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TMI이긴 한데 제 동생이 학교에서 가족 중 한 명을 소개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에 대해서 누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의 특기는 잠자는 거라고 소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잠을 많이 자는구나, 많이 누워 있는구나 뭐 싶었습니다. 그때 또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잠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무튼 시리즈에 잠이 나왔다는 걸 보자마자 그냥 아 이건 사야 돼 이러고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저를 대변해주는 책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2월에 산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이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아직 다 낫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처럼 이렇게 아프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